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나대?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지. 여보, 나 먼저 나갈게. 오늘은 우리 딸내와 오랜만에 회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 당신은 당구장 청소나 잘하고 있고 저녁은 그냥 짜장면 시켜 먹어. 카드 줄 테니까. 알았지?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무시와 냉대가 가득 담긴 그녀의 말은 내 오랜 삶의 일부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내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신이 난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다. 10년 전 동네 당구장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우리 부부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했다. 당시 아내는 내가 번 돈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냐며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었다. 그때마다 나는 사업 수완이 좋다는 그녀의 말에 넘어가 당구장 운영을 맡겼고, 나는 그저 몸종처럼 매일 당구장을 쓸고 닦는 신세로 전락했다. 아유, 이 한심한 인간아. 당구장 청소나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저녁은 없어. 아내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지만 나는 그저 참고 또 참았다. 아내는 딸과 사위에게는 언제나 상냥하고 다정했지만 나에게는 매번 무시와 멸시를 일삼았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엄마 말 듣는 게 상책이지. 딸까지 아내의 편을 들며 나를 무시하는 날이 잦아졌다. 10년 동안 나는 그저 돈만 버는 기계이자 아내와 딸에게 무시당하는 늙은 가장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다. 당구장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로또 당첨자 발표가 흘러나왔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나는 습관처럼 로또 용지를 꺼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맞춰본 번호들이 하나둘씩 일치할 때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맙소사 1등이었다. 그것도 무려 100억 원. 내 손에 들린 로또 용지는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아내와 딸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생각이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하고 당첨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와 술에 취해 내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내가 번 돈으로 회 먹고 다니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나는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제 곧 당신이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날이 올 거야. 나는 속으로 읊조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잔소리는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여보, 일어나서 당구장 문 열어야지. 어영부영하다가 손님 다 놓치겠어. 나는 짐짓 피곤한 척 꾸물거리며 일어났다. 어제까지는 내게 비수처럼 박히던 아내의 말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다. 100억 원의 로또 당첨금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자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당신은 늙어서 힘도 없나 봐? 맨날 골골거리고.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나를 비난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제 곧 당신이 진짜 힘이 없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당구장에 도착해서도 아내의 감시는 계속되었다. 당구대 좀 더 깨끗하게 닦아. 손님들이 지저분하다고 불평하잖아. 나는 묵묵히 아내의 지시를 따랐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울컥했을 테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복수극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수정하고 다듬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내는 나에게 김치찌개를 대충 차려주며 말했다. 이거라도 먹어. 당신은 입맛도 없잖아. 자신은 비싼 음식들을 사 먹으면서 나는 언제나 찬밥 신세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나는 김치찌개를 말없이 먹으며 내 미래를 상상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이었다. 더 이상 아내와 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오후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었어?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봤는데. 딸은 언제나처럼 나에게는 무관심했고 오직 엄마에게만 신경 쓰는 듯 했다. 그럼 엄마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빠는 당구장 청소나 열심히 해줘. 나중에 용돈 줄게. 딸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나는 그저 피식 웃었다. 이제는 더 이상 딸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아내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당신은 저녁 알아서 먹어. 그녀는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나는 홀로 당구장에 남아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100억 원의 로또 당첨금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이제 이 돈으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며칠 후 아내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떠났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 3박 4일이야. 아내는 대형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당신은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당구장 문 잘 열고 청소 깨끗이 하고. 알았지? 그녀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하인에게 지시하듯. 알겠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 그리고 딸한테 연락 오면 내가 여행 간다고 전해줘. 당신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내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다. 예. 뭐, 대답이 왜 그래? 시원찮게. 아내는 짜증을 냈다. 알겠다고 했소. 나는 더 크게 대답했다. 그래, 잘 있어. 사고 치지 말고.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창문으로 그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드디어 갔구나.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철수입니다. 아, 박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용건.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쉬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을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에게는 100억 원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선생님. 김 변호사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앉으십시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다. 먼저 이혼 사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부인께서 박 선생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깊이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10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명예퇴직하고 당구장을 시작한 후로 나는 지난 10년간의 고통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폭언, 무시, 모욕, 가사 노동 착취, 매일 한심한 인간, 무능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당구장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 밥도 안 줬습니다. 딸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꼼꼼하게 기록했다. 증거 자료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에 녹음 파일 30개, 문자 메시지 100개, 사진 50장이 있습니다. 꼼꼼하시네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 10년간 모은 겁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로또 당첨권은요? 그건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내가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분할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드디어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예전에는 이곳이 나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나도 이곳의 일부야. 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혼자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펼쳤다. 스테이크, 랍스터, 와인. 예전 같았으면 가격을 보고 놀랐을 메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스테이크 세트로 주세요. 와인도 한 잔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제대로 된 식사야. 음식이 나왔다. 부드러운 스테이크, 향긋한 와인. 맛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10년간 김치찌개와 짜장면만 먹었던 내가 이제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식사를 마치고 나는 영화관으로 향했다. 어떤 영화 보시겠습니까? 최신 액션 영화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팝콘과 콜라를 사들고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10년 만에 영화관이야. 예전에는 아내와 딸이 영화를 보러 갈 때 나는 집에서 당구장 장부나 정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나는 팝콘을 먹으며 화면에 집중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단순한 일상. 하지만 나에게는 1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였다. 3일째 되던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응, 딸아. 엄마 어디 갔어? 전화를 안 받네. 역시나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엄마만 찾았다. 엄마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어. 3박 4일. 아, 그래.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딸은 불만스러워했다. 응, 그런가 보다. 그럼 아빠는 혼자 있어? 괜찮아?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진심은 없었다. 응, 괜찮아. 그래, 그럼 잘 있어. 엄마 오면 전화하라고 해. 알았어. 딸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역시나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4일째 되던 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당신은 당구장 청소나 잘했지?
내가 없는 동안 사고 친 건 없지? 아내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며 안방으로 향했다. 잘했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뭐, 대답이 왜 그래? 시원찮게. 아내는 짜증을 냈다. 잘했다니까요. 나는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들어? 제주도 다녀왔더니 기분이 좋아서 그러나? 아내는 비웃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마.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니까. 아내는 나에게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복수국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여행은 어땠소? 나는 짐짓 관심 있는 척 물었다. 좋았지.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쇼핑도 하고. 아내는 신이 나서 말했다. 당신 돈으로? 당연하지. 내 돈이지 뭐. 당구장 수익은 다 내 거잖아.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내 퇴직금 5억으로 산 당구장인데.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아, 그리고 딸한테 전화 왔어? 나 없는 동안. 응, 왔어. 뭐래? 엄마 찾더라. 나한테는 관심 없고. 당연하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아내는 비웃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곧이야. 나는 속으로 음조렸다. 당신이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날이 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 어서 오십시오. VIP 창구 직원이 나를 맞이했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아, 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건넸다. 직원은 확인 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금을 제하고 약 70억 원이 입금됩니다. 알겠습니다. 통장 만드시겠습니까? 네. 나는 새 통장을 만들었다. 아내가 모르는 비밀 계좌.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다. 70억 원. 7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드디어야. 나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저녁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철수입니다. 아, 박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로또 당첨금 수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당구장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10년. 나는 중얼거렸다. 10년간 참았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국의 막이 오른다. 마이너스.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와 술에 취해 있었다. 당신, 오늘 당구장 청소 제대로 안 했지? 손님이 불평하더라고. 아내는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잘했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뭐, 대답이 왜 그래? 건방져.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야, 내 말 안 들려. 아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조금만 더 참자.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곧 내가 무릎 꿇을 거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70억 원. 이 돈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 돈이 나에게 복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복수극이 시작될 것이다. 로또 당첨금 70억 원을 수령한 후 나는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매일 아침 아내가 당구장으로 나간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 변호사님, 오늘도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선생님.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자, 오늘은 증거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다. 먼저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USB를 건넸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여보, 당신 같은 한심한 인간이 뭘 안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당구장 청소나 제대로 해. 쓸모없는 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간 들었던 그 말들. 이제는 모두 증거가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서적 학대, 모욕, 폭언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건 문자 메시지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아내가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가 있었다. 청소 안 하면 저녁 없어.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복사했다. 박 선생님, 승소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요? 로또 당첨금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지만 부인의 학대와 폭언이 명백하므로 위자료와 상계 처리하면 대부분 선생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당구장은요? 당구장도 선생님의 퇴직금으로 구입했으므로 원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나는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직 아내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학대를 견디고 있었다. 당구장에 도착하자 아내가 나를 맞이했다. 어디 갔다 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산책 좀 했소. 산책? 당신이? 아내는 비웃었다. 늙어서 할 일 없으니까 산책이나 하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당신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내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평생 나에게 빌부터 살아야 할 운명이야. 알겠어? 그녀의 비웃음은 내 마음속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며칠 후,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는 딸과 사위를 집으로 초대했다. 딸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좋아요, 엄마. 딸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어서 와, 딸아.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딸을 맞이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사위도 왔구나. 어서 들어와. 그들은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 딸이 무뚝뚝하게 인사했다. 응, 왔구나.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사위도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빠, 오늘 저녁 우리끼리 먹을 거니까 방에서 쉬고 있어. 딸이 차갑게 말했다. 뭐? 손님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딸은 나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나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손님? 내가 이 집 주인인데. 하지만 곧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삼겹살 구워줄게. 와, 좋아요.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고기 굽는 냄새, 웃음소리,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자, 건배, 건배. 그들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엄마, 요즘 당구장 잘 되죠? 딸이 물었다. 응, 잘 돼. 손님들도 많이 오고. 아빠는 뭐해요? 뭐 하긴. 청소하지. 아내는 비웃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쯤 철들까? 딸이 한숨을 쉬었다.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그러게 말이다. 아내는 맞장구 쳤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엄마 고생 많으세요. 사위도 거들었다. 장인어른은 좀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못하시고. 맞아, 맞아.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나는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이를 갈갔다. 참아라. 참아.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딸과 사위가 돌아갔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잘 가거라. 문이 닫혔다. 나는 방에서 나왔다. 거실 테이블에는 고기를 먹은 흔적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 몫은 없었다. 당신 저녁 안 먹었지? 김치찌개 남은 거 있으니까 먹어. 아내는 무심하게 말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차가운 김치찌개 한 그릇. 나는 그것을 데워 먹었다. 혼자서 쓸쓸하게. 이제 끝이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 끝장을 내겠어.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로또 당첨 증명서.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드디어야. 오전 10시 아내가 일어났다. 아침 먹자.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아내는 의아해하며 식탁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설거지를 시키려는 순간, 여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왜?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푸아하. 그녀는 배를 잡고 웃었다. 당신이 미쳤어? 당신이 나랑 이혼. 그래. 당신이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아내는 비웃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걸? 돈도 없는 주제에. 걱정 마.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뭐?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정신 나갔어.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뭐야? 이혼 서류야.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다. 사인해. 뭐? 아내는 봉투를 낚아챘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혼 청구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로또 당첨 증명서,
마이너스 당첨금 100억 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소리쳤다. 당신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그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말도 안 돼. 아내는 서류를 내팽개쳤다.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뭔데? 은행 통장 사본이었다. 잔액 70억 원. 7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내는 숨이 멎은 듯 굳어 있었다. 그리고 이건 나는 USB를 꺼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폭언을 녹음한 파일이야. 이건 문자 메시지. 나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건 사진. 이건 통장 거래 내역. 이건 증인 진술서. 나는 하나씩 증거를 쌓아갔다. 아내는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10년간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짓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당신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한 모든 증거들. 나는 하나씩 세어나갔다. 아내는 서류를 보며 몸을 떨었다. 이건 조작이야.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조작? 나는 냉소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볼래? 당신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텐데. 아니면 변호사랑 법정에서 보든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날이 온 거야. 아내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놀랐어? 나는 비웃었다. 10년간 무시했던 그 한심한 남편이 로또 100억에 당첨됐다니? 10년간 청소부 취급했던 그 무능한 남편이 이제는 당신보다 힘이 세다니? 나는 계속 말했다. 이제 알겠어? 진짜 무능한 건 누구였는지.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10년간 내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그녀의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류에 사인해. 나는 차갑게 명령했다.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당신, 정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10년간 날 무시하고 학대한 당신과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만 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는 서류에 적혀 있어. 그리고 나는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다. 당구장은 내 거야. 당신은 나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상쾌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 드디어 끝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복수국의 막이 올랐다. 아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냉정하게 외면하며 증거 자료를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 증거. 나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작년 8월 15일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이야. 재생 버튼을 눌렀다. 늙은이의 힘도 없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나대? 아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냉소적이고 경멸적인 톤. 당신, 이걸.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월 3일 녹음.
나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은 평생 내 밑에서 살아야 해. 6월 20일. 쓸모없는 놈. 청소나 제대로 해. 나는 계속해서 파일을 재생했다. 아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다. 두 번째 증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당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야.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당구장 청소 안 하면 밥 없어.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오늘도 쓸모없이 빈둥거리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스크롤되었다. 이것도 전부. 아내는 메시지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세 번째 증거. 나는 통장 사본을 펼쳤다. 10년간의 거래 내역이야.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다. 당신이 내게 준 돈. 0원. 당신이 당구장 수익으로 쓴 돈. 5억 원. 내 퇴직금 5억이 10년 만에 다 사라졌어.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나는 하나씩 나열했다. 모두 내 돈으로 산 거지. 아내는 통장 사본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네 번째 증거. 나는 사진들을 펼쳤다. 당신이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진들. 제주도, 일본, 유럽. 모두 내 퇴직금으로 간 여행이야. 그동안 나는 짜장면만 먹었지.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웃들의 증언서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알고 있어. 매일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남편분이 불쌍해 보였다. 학대당하는 것 같았다. 나는 증언서를 읽어내려갔다. 아내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눈물이 아깝지 않아? 나는 냉소했다. 10년간 내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당신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제발, 제발 뭐? 나는 차갑게 물었다.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응, 한 번만. 한 번? 나는 비웃었다. 당신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3650일, 87,600시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줬으면 나도 이러지 않았을 거야.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야. 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당구장은 내 퇴직금으로 샀으니 당연히 내 거고 당신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여보, 안 돼. 아내는 절규하며 내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내가 평생 당신 밑에서 살게. 발 닦아주면서 살게.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이미 늦었어. 당신에게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나를 더 학대하는 데 썼지. 나는 마지막 서류를 그녀 앞에 던졌다. 이혼 동의서야. 여기 사인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안 하면 법정에서 더 추하게 끝날 거고. 선택은 당신 거야. 나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는 서류에 적혀 있어. 여보, 가지 마. 아내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절규 소리가 등 뒤로 들렸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것이 시원한 복수의 음악처럼 들렸다. 10년.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10년을 기다렸어. 이제 시작이야.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따스했다. 1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70억 원과 함께 자유롭게 행복하게. 아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나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10년간 쌓여왔던 억울함과 서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미안해.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내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로. 당신은.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당신은 내가 잠시 무능해 보인다고 내가 번 돈으로 생색내며 나를 종처럼 부렸어. 당구장 청소는 기본이고 당신 친구들 식사 대접까지 나에게 시켰잖아. 나는 하나씩 새어나갔다. 기억나? 당신 친구 생일 파티? 내가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했지.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청소부라서 깨끗하게 자라내라고. 친구들한테 비웃으면서 말했지. 여보, 그건 닥쳐. 나는 소리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딸네 집에 갈 때마다 내가 직접 만든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갔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 반찬, 국 다 만들었어.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어? 나는 아내를 노려봤다. 아빠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엄마가 다 했다고 말해라고 협박했지. 딸 앞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렸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뿐인 줄 알아? 나는 계속했다. 당신은 내가 입고 다니는 옷 하나, 먹는 밥 한 끼까지 간섭했어. 당신 같은 한심한 인간에게는 아까워라고 했지. 내가 새 옷 사겠다고 하면 당신한테 무슨 새 옷이 필요해? 라고 했고 내가 외식하자고 하면 당신은 집에서 라면이나 먹으라고 했지.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은 명품백 사고 호화로운 여행 다니면서 나는 1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어. 매일 짜장면, 김치찌개, 라면. 그게 내 식사였어. 내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나는 숨을 헐떡였다. 작년에 내가 아팠을 때 기억나? 허리 디스크로 한 달간 누워 있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프기까지 하네. 쓸모없어라고 했지.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았어. 내가 혼자 택시 타고 갔잖아. 아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어. 내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딸에게는 매번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며 나를 비교 대상 삼아 비난했지. 아빠는 무능해서 젖골이야. 아빠는 실패한 인생이야. 아빠처럼 살면 너도 저렇게 돼. 그게 당신이 딸한테 한 말이었어. 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살갑게 굴면 왜 저런 무능한 아빠랑 친하게 지내냐며 핀잔을 줬잖아. 나는 아내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당신은 나를 딸에게서도 떼어놓으려고 했어. 딸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게 당신이 한 짓이야. 여보, 미안해. 정말. 아내는 계속 울었다. 미안하다고? 나는 비웃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당신과 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야. 당신은 이 사실을 알아?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은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발휘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야. 당신은 그저 내가 벌어다 주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나는 당신에게, 나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저 돈 버는 기계였을 뿐이야. ATM 기계.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나는 가슴을 쳤다. 나도 감정이 있어.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지. 아내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녀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당신에게 잘할게. 내가 평생 당신 발 닦아주면서 살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하지만 나의 분노는 이미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발 닦아주면서 살겠다고? 나는 냉소했다. 1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됐어. 지금은 이미 늦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당신에게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 3650일, 87,600시간, 525만 6천분. 나는 하나씩 세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인간으로 대해줄 수 있었어. 하지만 안 했잖아. 선택은 당신이 한 거야. 이제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차례야. 여보, 안 돼. 아내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나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법원에서 보자.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짓들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당구장도 집도 돈도 전부 내 거야. 여보, 가지 마. 아내는 기어와서 내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놓아. 제발, 제발, 놓으라고. 나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아내는 힘없이 손을 놓았다. 나는 돌아서서 방을 나섰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으아, 절규, 비명.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10년간의 굴욕, 10년간의 서름, 10년간의 고통, 모든 것이 오늘 밤 폭발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어갔다. 복수의 첫 단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최종 승리뿐이었다. 나는 아내의 애원과 눈물을 뒤로하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응징의 시작이었다. 변호사는 내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완벽한 소송 전략을 세웠다. 아내가 나에게 행했던 모든 폭언과 무시, 그리고 가사 노동 착취에 대한 증거들은 명백했고 나는 승소를 확신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과 반항으로 일관했지만 내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흐느끼며 나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그녀의 애원을 외면했다. 당신에게는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당첨된 로또 100억 원은 전액 나의 소유가 되었고 당구장과 아파트 등 공동재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되었다. 아내는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났다. 그녀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의 서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딸에게도 똑같이 갚아줄 생각이었다. 딸은 엄마와 함께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던 장본인이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엄마 말 듣는 게 상책이지. 딸의 말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딸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만났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로또 100억 원에 당첨된 사실과 엄마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딸은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이혼했다고? 그리고 아빠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이제 너도 엄마처럼 나에게 빌부터 살 생각은 하지 마. 나는 너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딸은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냉정하게 외면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그녀의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야.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하지 마.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나의 응징은 완벽했다. 나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아내와 딸에 대한 응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김 변호사님, 아내의 재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부인이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 상당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사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압류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부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가압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아내는 졸지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녀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다. 당구장도 내 소유가 되었으니 갈 곳이 없었다. 매일 밤 내 전화로 연락이 왔다. 띠리링. 나는 발신자를 확인했다. 아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띠리링.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갈 곳이 없어. 나는 차갑게 움졸였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꺼버렸다. 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위의 사업체를 조사했다.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사립탐정이 보고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있고 직원들 급여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탐정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세청에 제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딸과 사위의 사업체는 세무조사로 난리가 났다. 탈세 금액이 5억 원입니다. 사업자 등록 취소 및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결국 그들의 사업체는 문을 닫았다. 막대한 벌금과 함께 마이너스. 어느 날 저녁 딸이 내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동.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아빠, 무슨 일이냐? 나는 차갑게 물었다. 아빠, 제발. 딸은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봐줘. 뭘 봐주라고? 세무조사. 아빠가 신고한 거 알아.
알면 됐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빠, 우리 사업체 망했어. 딸은 울었다. 빚만 5억이야. 자업자득이다. 아빠, 너희가 탈세를 안 했으면 됐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딸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엄마랑 같이 아빠한테 사죄할게. 우리 제발 살려줘.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너희는 나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10년간 나를 무시하고 청소부 취급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야. 아빠, 제발. 딸은 절규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니?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나는 돌아섰다. 돌아가라. 아빠. 나는 문을 쾅 닫았다. 밖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지난 세월의 서름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제 자유야. 나는 중얼거렸다. 70억 원. 아내와 이혼. 딸과의 단절. 모든 것이 끝났다.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줬어.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나만의 행복을 찾아갈 거야.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다. 70세. 인생의 황혼기. 하지만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통쾌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통쾌해. 10년간의 복수극. 완벽한 승리. 나는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했다. 건배. 나 자신에게.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 나의 통쾌한 복수극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했다. 아내는 빈털터리가 되어 친구 집을 전전했고 딸과 사위는 사업체를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의 서름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끝났다. 나는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원하는 물건들을 사들이며 새로운 삶을 즐겼다. 하지만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아내였다. 뭐지? 나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다. 순간 눈이 커졌다. 이혼 무효 청구 소송?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황급히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피고는 로또 당첨 사실을 원고에게 은닉하고 강압적으로 이혼을 진행했음. 이는 사기에 의한 이혼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는 손이 떨렸다. 이런. 젠장.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내가 이혼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님? 박 선생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로또 당첨 사실을 이혼 전에 숨기신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재산 은닉으로 인정될 경우 이혼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사무실로 오십시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주저앉았다. 내가 실수한 거야?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복수극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
또 다른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딸과 사위였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것들이. 나는 서류를 집어던졌다. 피고는 악의적으로 국세청에 허위 제보하여 원고들의 사업체를 파산시켰음. 이로 인한 손해액 10억 원을 청구함. 10억 원.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두 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혼 무효권은 재산 은닉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면 이혼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70억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반반으로.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손해배상권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악의적 고발로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탈세를 했잖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생님이 복수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나는 고개를 떨궜다. 일주일 후 아내와 딸이 함께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의 만남.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여보, 아내가 입을 열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실수한 거,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기고 이혼한 건 명백한 사기야. 딸도 거들었다. 아빠, 우리한테 한 것도 너무해. 악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하다니. 너희가 실제로 탈세를 했잖아. 나는 반박했다. 그래도 아빠가 복수 목적으로 한 건 맞잖아. 사위가 말했다. 법원은 우리 편을 들 겁니다. 아내가 서류를 꺼냈다. 이혼 무효 소송,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럼 70억은 반반. 손해배상도 받을 거고, 결국 당신 손에 남는 건.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35억에서 10억 빼면 25억? 그것도 우리랑 다시 살아야 하고.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그들에게 했던 응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아내가 비웃었다. 우리랑 합의하는 게 나을 거야. 합의? 응. 이혼 무효 소송 취하하고 손해배상도 포기해줄게. 대신 딸이 말했다. 아빠가 우리한테 30억 주면 돼. 30억?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그럼 더 많이 내야 할걸? 그들은 나를 압박했다. 그리고 아내가 덧붙였다. 언론에 이 사실 제보할 수도 있어. 70세 노인 로또 당첨 숨기고 아내 길거리에 내쫓아라는 제목으로 당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복수극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일주일 줄게. 아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합의할 건지 법정 갈 건지. 그들은 카페를 나갔다. 나는 홀로 남아 커피를 바라봤다. 식어버린 커피처럼 내 복수도 식어버렸다. 내가 실패한 거야. 70억은 이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내와 딸, 사위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럴 줄은.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완벽한 복수극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복수극은 한순간에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아내의 이혼 무효 소송과 딸, 사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100억 원의 로또 당첨금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었다.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긴 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이었고 이는 이혼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딸과 사위의 사업체를 고발한 것은 악의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나는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나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이 싸움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나의 복수심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딸에게 화해를 제안하기로 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이 나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했다. 아내와 딸 사위는 처음에는 내 제안을 비웃었다. 이제 와서 화해? 우리가 이길 게임인데 왜 화해를 해? 그들은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내가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긴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어. 너희에게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 서로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까?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와 딸, 사위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내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해진 듯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돌려줄게.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사죄할게. 너희도 나에게 사죄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나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말했다. 아내와 딸 사위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과연 그들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나의 결단은 과연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나의 진심 어린 제안에 아내와 딸 사위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복수심, 분노, 그리고 어쩌면 후회와 미안함까지. 나는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이윽고 아내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도 이어서 말했다.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를 무시하고 상처 줬던 거 정말 후회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위 역시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장인어른,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장인어른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죄에 나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나는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서름을 토해내듯 말했다. 나도 미안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너희에게 상처를 줬어.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긴 것도 잘못이었어. 나는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아내와 나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다. 나는 로또 당첨금 전액을 우리 가족을 위한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딸과 사위의 사업체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빚도 갚아주었다. 우리는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늙은 가장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다. 나의 복수극은 화해와 용서라는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 결말은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결말이었다. 세월은 흘러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웃을 수 있었다. 100억 원의 로또 당첨금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